지난해 5월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이곳 바티칸 성체의 그 경건하고 고유한 평화가 두 발의 총성으로 깨졌다. 교황의 경호와 바티칸의 치안을 책임지는 근위대장이 대장 취임 하루 만에 부하대원의 총에 의해 부인과 함께 피살된 것이다. 그는 지난 81년 현 교황의 저격 사건 때 몸을 던져 교황을 구한 충성스러운 인물이기도 하다. 근위대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창설했다. 이들이 입은 복장은 당시 교황을 위해 봉사하던 미켈란젤로가 고안했다. 벌들처럼 충성스럽고 용감하라는 뜻에서 벌 모양을 하고 있다. 교황은 가고 그를 지키는 사람도 세속의 유혹을 어쩌지 못하지만 한 예술가의 작품은 영원히 남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정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대리석의 넓은 홀을 걸어서 마침내 성 베드로의 무덤 앞에 서서 중앙에 돔을 올려다 보았다. 로마의 강한 햇살이 그의 얼굴로 쏟아졌다. 그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걸 느꼈다. 여든 나이의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설계한 중앙돔이 완성되는 걸 보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4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만한 세월이 흐른 지금 성당 입구에는 그가 24살 때 조각한 피에타가 슬픔과 경건함 속에 주인이 아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가톨릭의 중심인 이곳 성당엔 초대 교황 베드로의 묘를 비롯해 역대 교황들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생전에 8명의 교황을 경험했다. 당시는 종교개혁의 기운이 싹트고 있을 때라서 교황들은 과거의 권위를 지키고자 성당의 재건축에 힘을 쏟았고 그 일에 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을 동원했다.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우뚝 서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캄피돌리오 광장에 와 있습니다. 이 광장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곳입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세계 중심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건축가이기보다는 조각가이기를 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의 중부 카프레세라는 작은 산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몰락한 지방 귀족이었지만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던 메디치가가 임명해서 이곳 카프레세의 지방 행정관을 지내고 있었다. Sempre Michelangelo
이곳이 그의 탄생지인지는 19세기 중반경 이곳에서 그의 출생 기록이 발견되면서 확인됐다. 그러다 1964년 그의 사후 400주년을 기념해 이곳은 그의 일생과 작품을 모사품으로 전시하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 됐다. Dunque noi abbiamo trovato l'atto di nascita dopo 300 anni che Michelangelo era morto circa e il babbo dice che mi è nato un figlio la mattina presto all'uscita del sole, all'alba, nella parte diciamo est o nella parte diciamo orientale. Quindi siamo sicuri che Michelangelo è nato in questa cameretta perché il sole batte proprio la mattina presto, appena si leva. 그의 가족은 신앙심이 깊었으며 미켈란젤로는 이곳에서 세례를 받아 기독교도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몰락한 귀족의 자존심 때문인지 그의 부친은 그가 그림을 그리거나 돌을 다루는 걸 원치 않았고 은행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카프레세 미켈란젤로라는 이곳 지명에 그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겼다. 미켈란젤로는 한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피렌체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곳 유모의 손에 맡겨져야 했다. 그녀는 석수장이의 아내로 미켈란젤로는 뒷날 유모의 젖에서 망치질과 끌질을 배웠다는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곤 했다. 그가 어린 시절 석수장이의 망치 소리를 들으며 자란 곳은 피렌체 근교, 대리석이 많이 나는 이곳 광산촌이었다.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이곳에서 마차 사고로 어머니를 여의었다. 아버지는 절망한 나머지 서재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그는 이웃집 돌 공장에서 석수장이의 천덕꾸러기로 지내야만 했다. Di Michelangelo fu fatto quando aveva 26 anni e era nella cucina che era situata al piano di sopra. La soprintendenza di Firenze ha staccato con uno stacco a strappo questo affresco e l'ha messo su carta resina, su resina. In maniera che si è potuto spostare dal piano di sopra e poterlo mettere qui. 10살의 어린 미켈란젤로는 공부를 하러 피렌체로 간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금전 대여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피렌체는 이미 동방과의 무역으로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국가였다. 양모업이 번창하고 이로 인해 금융업이 활기를 띠었다. 일찍부터 상인들이 도시의 주인공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시민 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세속화된 카톨릭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거셌다. 이 무렵 피렌체 공화국은 강력한 재력을 바탕으로 부유한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네상스는 이미 그 정점에 와 있었다. 이름 그대로 꽃의 도시인 피렌체에는 지금도 르네상스 때의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이 빛나는 건축과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미켈란젤로는 무엇보다도 산타크로체 교회를 자주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이전에 살았던 훌륭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꼈다. 신곡을 쓴 단테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그에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었다. 23살이나 위인 다빈치는 그에게 있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큰 경쟁자였다.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13살 때 미술 공부를 위해 당시 피렌체에서 제일 가는 화가인 가를란다요의 화실에 문화생으로 들어간다. 이곳에서 그는 스케치와 프레스코 벽화를 배웠고 선대 화가들의 작품을 베끼면서 그의 재능을 발휘한다. 그는 1년 후 곧바로 메디치가 주인의 눈에 띄었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플라톤 아카데미의 학생이 된다. 당시 메디치 가문이 운영하던 이곳 플라톤 아카데미는 인본주의 사상과 문예 창작의 산실로 당대 피렌체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14살의 나이에 미켈란젤로는 예술가로서의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세고 경쟁심이 강했다. 한 번은 친구와 싸워 코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일로 해서 그는 평생 자신의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그의 집착은 그렇게 시작됐다. 오늘날에도 피렌체의 거리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들던 그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그가 15살 때 대리석판에 조각한 것으로 5cm도 안 되는 얇은 대리석판에 도들새김을 한 것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모 마리아가 그가 알지 못했을 그의 어머니 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괴물과 인간의 결투 장면을 조각한 것으로 육체와 내면의 격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그의 개성이 두드러진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피렌체는 한편으로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세속화된 교회와 지배 권력에 종교적, 도덕적 퇴폐가 도사리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미켈란젤로는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가톨릭과 메디치 가문을 비판하는 것을 대성당에서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피렌체는 혼란에 휩싸였고 프랑스 군대가 피렌체로 쳐들어왔다. 메디치가는 간신히 로마로 피신했고 미켈란젤로도 화를 피해 북부 볼로냐로 가서 그곳 성당에 작은 조각상을 만들게 된다. 스무 살 때의 일이었다. 청년 순교자의 분노에 찬 얼굴 표정이 훗날 그의 걸작 다비드를 예감케 한다. 일 년 후 그는 메디치가와 헤어져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로마로 왔다. 그가 처음 만난 것은 로마의 폐허와 타락이었다. 로마는 그의 발밑에 마치 야만인들에게 약탈당한 것처럼 파괴된 채 남아 있었다.
피렌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창작 예술의 본고장이라면 이 처참하고 쇠퇴해가는 로마는 분명 훌륭한 고대 미술품의 보고였다. 미켈란젤로가 성당으로 한 추기경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그곳 정원에서 그가 본 조각들 가운데 가장 경이적인 작품과 만나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의 청동상을 로마 시대의 대리석으로 복각한 아폴론상이었다. 당시 로마의 고대 유적지에서는 고대 조각품들이 자주 발굴되고 있었다. 미켈란젤로는 그중 가장 충격적인 작품의 발굴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트로이의 신관 라우콘이 두 아들과 함께 바다뱀의 공격을 받고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는 격정적인 대리석 조각품이었다. 이 작품은 훗날 그의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처음으로 부유한 은행가의 주문을 받고 쾌락의 신 바쿠스를 조각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젊은이와 그 틈에 포도를 따먹고 있는 아이의 불안한 미래. 그것은 가죽만 남은 호랑이를 상징하듯 쾌락의 종말을 예고해준다. 바쿠스 이후 미켈란젤로는 종교적 소재로 피에타를 조각한다. 슬픔이란 뜻의 이 피에타는 그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절실히 전해주고 있다. 죽은 예수의 육신을 안고서 마치 어린 아들을 재우고 있다는 환상에 잠긴 듯 젊은 마리아의 평온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근육과 혈관의 섬세한 묘사는 분명 살아있는 듯하다. 미켈란젤로는 성모의 옷깃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 이 작품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피렌체에 또 다른 혼란이 찾아왔다. 교황을 성토한 사보나롤라는 파문당하고 그로 인해 피렌체 공화정에 대한 교황의 압력이 거세자 시민들이 마지못해 그를 사형대에 세운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돌아왔다. 피에타로 커다란 명성을 얻자 대성당에서는 피렌체 시를 상징하는 작품을 그에게 의뢰하게 된다. 그것은 다비드였다. 그는 젊은 시절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고 목을 벤 영웅이었다. 피렌체 사람들은 다비드를 작지만 독립적인 자신의 국가 피렌체의 상징으로 삼고 있었다. (4년에) 걸쳐 완성한 다비드는 원래 시청사 앞에 놓였지만 보존의 이유로 지금은 미술관으로 옮겨졌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돼 있다. 골리앗을 향해 단호한 눈빛으로 결전을 이루기 직전의 격정과 찌푸린 눈썹에서는 비극적 장엄성마저 엿보인다. 왼손엔 어깨 위에 돌팔매 줄을 잡고 오른손에는 적에게 날려보낼 돌멩이를 쥐고 있다. 이 순간에 다비드는 성서의 영웅상을 초월해 온갖 부정에 맞서 일어나 용감하게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피렌체 시민들의 힘과 분노의 상징이 된다.
이 거대한 나체의 거인상이 시민들 앞에 드러나자 외설스럽다고 돌을 던져 순환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한 르네상스 이상의 실현과 공화주의라는 그의 정치적 신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미켈란젤로는 그 이전에 선대 조각가들의 청동 다비드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다비드가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난 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다 귀족 소년 같은 복장과 얼굴에서는 극적인 긴장감이 보이질 않는다. 르네상스 초기의 거장 도나텔로의 이 다비드도 신체는 충분히 발육돼 있지만 긴장감은 없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고 신의 기적이 행한 것처럼 보인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명사가 됐다. 시에서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청사 벽화를 의뢰했다. 그에 앞서 다빈치에게도 먼저 벽화를 의뢰해 놓았던 터였다. 다빈치는 말 위에 피렌체 전사들이 사투하는 장면을 극히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리고자 했던 반면 미켈란젤로는 아르노강에서 목욕하던 병사들이 적의 내침 소식에 불려나가는 순간의 내적 긴장감을 풍부한 나체 운동감으로 힘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경쟁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또 로마로 가야 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교황청과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할 구상을 했는데 특히 베드로 성당에다 자신의 묘를 만들기로 하고 그곳의 장식 조각을 미켈란젤로에게 맡겼다. 교황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급한 인물이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업을 위해 대리석을 구하러 카라라 지방을 다녀왔지만 그는 돈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을 받고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리라고 주문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라면서 피렌체로 도망을 간다. 그러자 교황은 피렌체 당국에 압력을 넣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미켈란젤로는 결국 성당으로 되돌아와 천장화를 그리게 된다. 미켈란젤로는 천장에 매달린 채 이 일을 시작해 만 4년 만에 최대의 걸작으로 완성해 놓았다. 미켈란젤로는 억지로 일을 맡았지만 정작 일을 시작하면서 교황의 생각보다 훨씬 야심찬 구상을 실현해 놓았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관과 성서의 예언자들은 물론 구약 성서 창세기의 이야기로 천장을 장식하는 것이었다. 천지 창조부터 아담과 이브, 노아의 홍수까지 미켈란젤로는 풍부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다양한 인간상을 창조해 놓았다. 그는 여기 천장화의 한 예언자의 얼굴에도 자신의 지친 모습을 그림으로써 자의식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천장화를 끝낸 뒤 불과 몇 달 후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세상을 떴다.
미켈란젤로는 율리우스 2세의 묘 장식을 위한 대리석을 구하러 이곳 이탈리아 북부의 카라라 채석장으로 왔다. 그는 전에도 성 베드로 성당의 비에타를 조각할 돌을 구하러 여기에 온 적이 있었다. 이곳 석공들은 이런 대리석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 즉 이곳 말로 까르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각 해낸 하얀 대리석이 마치 싱싱한 음식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대리석 덩어리 속에 인간의 형상이 숨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조각이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쉬고 있는 어떤 형상을 끄집어낸다고 생각했던 거죠. 숨쉬고 있는 돌을 찾는 것이 그에겐 중요한 일이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속에 진실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진실과 아름다움을 탄생시키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백의 대리석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그는 비천하고 굶주리고 미친 인간이 된 채 작업에 몰두했었다고 훗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생명을 불어넣을 묵묵한 대리석의 인물들에게만 자신의 쓰라린 심정과 꿈을 토로했다. 시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 거기에는 미켈란젤로의 흔적이 남아있다. 미켈란젤로가 들러 당시 석공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곳은 그의 이름을 딴 술집이 됐고, 오늘날도 여전히 일손을 물린 석공들이 희미하게나마 떠도는 미켈란젤로의 신화로 여행자의 발길을 묶는다. 광장 곳곳에는 석공들의 무용담이나 슬픈 전설이 조각돼 있다. 카라라는 이 세상에서 광장에 대리석을 깔 수 있는 단 하나의 도시다. 이곳에서 다비드는 이제 가장 흔한 관광 기념품이 되고 있다. 미켈란젤로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하는 게 여기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곳 카라라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Ieri sono stato caprese Michelangelo. Il mio lavoro ricchissimo. Ciao, come stai? 이곳에서 공부를 한 조각가 이종빈 씨. 그는 그의 지도 교수를 9년 만에 만났다. 미켈란젤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하얀 대리석 산을 보고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의 조각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듯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저마다 큰 꿈을 안고 이곳으로 온다.
카라라가 대리석을 낳았고 대리석이 미켈란젤로를 낳았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한국의 학생들도 미켈란젤로를 꿈꾸며 이곳에 온다. Michelangelo ha creato delle cose pensando all'assoluto, pensando che per primo nel suo tempo ha lavorato senza pensare a quello che accadeva sul momento, proprio il concetto che l'arte va al di là del tempo e dura sempre. È lui il principale scultore che ha pensato questa cosa. Non mi interessa la pittura, ma mi interessa la dimensione. 미켈란젤로가 인체를 표현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e la carotide e la parte diciamo dell'orecchio con tutta la cartilagine.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icuramente una persona giovane, diciamo, per essere 그는 메디치가의 조각 정원에 있을 때 몰래 수도원 병원에 들어가 시체 해부를 했다. 그 당시 해부는 금기였으며 범죄였다. 그러나 그는 주교의 묵인 아래 수차례 해부를 했고 그 결과 인체의 골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육체를 정신세계로까지 끌어올린 그의 기량의 일단이 그렇게 해서 싹튼 것이다. 풍부한 대리석과 장인들의 숙련된 기술 덕분에 이곳 카라라의 작업장에는 전 세계의 많은 작가들이 작품 제작을 의뢰한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도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됐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우리에게 낯익은 현대 작품들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작업장의 한켠에 버려진 채 세워져 있는 이 두 상은 과거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부부의 것이다. 그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자 주문자가 후환이 두려워 일부러 파괴했다고 한다. Michelangelo diceva che la creta è la vita, il gesso è la morte e il marmo è la resurrezione, cioè una nuova vita, la vera vita dell'opera d'arte definitiva, capito? 기계의 대리석 덩어리들은 그 안에 이미 형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미켈란젤로는 믿었다. 그리고 조각이란 그 속의 형상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카라라의 흰 대리석에서 모세상이 나왔다. 미켈란젤로는 이것으로 율리우스 2세의 묘를 장식했다. 금방이라도 막 차고 일어나 우상 숭배에 빠진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새긴 석판을 곧 던질 것 같은 격정적인 순간의 모습이다. 머리에 난 두 개의 뿔은 모세의 이마에서 두 줄기 빛이 나온다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모세 말고도 노예상도 2점 완성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추가로 넉 점의 노예상을 더 만들려고 했지만 이처럼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그의 이 묘소 작업은 30년간 그를 괴롭혔다. 피렌체에 대한 메디치의 지배가 재개됐다.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은 교황 레오 10세는 이곳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이곳 교회의 가족 예배당을 장식할 조각상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시 돌아왔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가의 묘소 조각에 이 가문의 주인공을 각각 안치하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두 쌍의 우화적인 인물들을 배치시켰다. 밤과 낮, 그리고 새벽과 황혼이었다. 이것은 순환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피할 길 없는 시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한 여로이며 권력의 영광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새벽을 나타내는 이 여인상도 몹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예배당은 많은 영혼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되고 있다. 피렌체 시민들은 메디치가의 통치자들을 내몰고 다시 공화정을 선포했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가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평소의 신념대로 공화정의 뜻을 같이하고 피렌체 시의 요새를 설계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나 새 공화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역시 메디치 출신이며 미켈란젤로의 친구이기도 했던 새 교황 클레멘스의 연합군에 쉽게 요새를 내주고 말았다. 공화국을 지지했던 일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미켈란젤로는 산 로렌초 예배당의 지하실에 몸을 숨긴다. 이곳에 숨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하나의 대생에는 그의 갈 곳 없는 울적한 기분과 좌절감 같은 것이 묘사돼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뒤늦게나마 완성을 본 이 승리의 상도 율리우스 2세의 묘비에 장식할 것이었다. 늙은 패배자의 등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고 있는 이 젊은 다비드의 모습은 그가 20대 청년 시절 완성한 당당한 모습의 그 다비드가 아니다. 그만큼 그에겐 좌절의 시간도 많았다.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인생을 지배하는 운명을 담담하게 표현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교황 클레멘스가 죽자 새 교황 파울루스 3세가 미켈란젤로의 새로운 후원자가 됐다. 그는 교황청의 시스티나 성당 재단에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렌체를 떠나 다시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고 로마는 이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발 아래 공략당한 후였다. 이 그림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 예수의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체로 표현했지만 그림이 완성되고 난 후 비판자들의 요구에 의해 벌거벗은 인물들의 중요 부분은 천조각으로 가려졌다. 미켈란젤로는 여기서도 성 바돌로메라는 순교자가 들고 있는 인간의 껍질에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
그의 참여하는 죄의식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그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을 때 그의 나이는 60대 중반을 넘어섰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콜론나라고 하는 한 후작 부인과 사랑을 하게 된다. 그는 이 여인과 더불어 인생과 신을 얘기했고 항상 그를 짓누르고 있던 종교적인 의문을 얘기했다. 미켈란젤로는 그녀를 통해 구원의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순결한 정신적인 사랑이었고 미켈란젤로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사랑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크나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평생 독신이었다. 이 인물들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사후에 묻히리라고 생각했던 어느 성당의 제단을 위해 제작한 것이다. 만년의 이 피에타에는 성모와 성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한 늙은 예술가로서 죽음을 대하는 그 경건함이 잘 표현돼 있다. 그리스도를 부축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죽어서 피렌체로 돌아와 산타크로체 교회에 묻혔다. 주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찬미하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증오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르네상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창조주의 뜻대로 실천하는 바른 길이었다. 세상의 모든 천재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몸으로 실천했고 작품으로 웅변했다. 다비드는 오늘도 피렌체를 굽어보며 미켈란젤로 광장을 지키고 있다.